차례대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이제 수식 관계, 그 다음에 주술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술목 관계, 그 다음에 술보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경우로 병렬 관계라는 것이 있었다. 이렇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주술 관계는 이가 다의 형식이 되겠죠. 서술어가 이제 다니까요. 여기 서술어는 전부 다 다로 끝납니다. 그래서 다의 형식이 되는데 뒤에 말들은 요게 를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에 또는 에서 와 뭐뭐로부터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말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요걸 항상 기본을 생각을 하시고 문장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 보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기본이 돼서 주술목, 주술보, 주술목보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결국은 요것만 알면 문장의 구조까지도 같이 해결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세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살펴봤어요. 두자 먼저 보셨고, 그 다음에 세자를 중심으로 보셨습니다. 이제 이 처음에 교재 이제 앞쪽에 보시면 숙제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도 본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과제, 복습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꼭 하셔서 좀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를 숙제로 냈었었는데요. 혼자 해보기라고 해가지고 숙제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한번 볼까요? 상유천이라고 되어 있네요. 상유천. 상유천 어떻게 번역하셨습니까? 맞습니다. 상유천에서 저희가 이제 뭘 중점으로 봐야 되냐면 세 글자 중에서 가운데 있는 유자가 있을 유자가 되니까 그게 바로 서술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앞에 있는 거는 주어, 뒤에 있는 거는 보라고 보시면 주술보 구조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하늘에는 위에는 하늘이 있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고, 하유지도 똑같습니다. 구조가 똑같죠. 그러니까 아래에는 땅이 있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인정이라는 말이 있네요. 유인정. 유는 남길 유자고요. 인은 뭐 사람인 뜻정자니까 우리가 인정 있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 참 인정이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단어로 쓰는 거니까, 그렇다면 서술어로 쓸 수 있는 게 남길 유자가 서술어로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인정을 남기다. 뒤에 있는 거는 목적어가 된 형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인정을 남기다. 그러니까 원래는 남기다, 정을 남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을 남기다인데 그 정이라는 걸 꾸며주기 위해서 인이라는 글자가 쓰인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꾸미는 말은 앞에 와야 된다. 그러니까 인정을 남기다 이렇게 되겠네요. 문장 속에서 보면 뭐 범사에 모든 일에 인정을 남기면 뭐 나쁜 사람을 만날 그게 없어진다. 뭐 이런 의미로서 쓰이는 그런 문장입니다. 여탐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탐탕. 여가 같을 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탐할 탐자. 이게 이 더듬을 탐자죠. 그 다음에 또 탕은 이건 끓을 탕자. 우리 뭐 삼계탕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이 탕자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서술어가 될 거가 이제 사실은 몇 가지가 다 서술어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여자가 나왔으니까 뭐뭐와 같다라는 의미로서 쓰입니다. 여자가요. 그래서 여가 뭐뭐와 같다가 되니까 그럼 뒤에 있는 것 뭐뭐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얘가 서술어라고 본다면 뭐뭐와 같다. 요 뒤에 있는 말이 뭐죠? 탐탕입니다. 더듬는다는 겁니다. 뭘 더듬는다? 끓는 그 물을, 그죠? 끓는 물을 더듬는다라는 건데, 탐탕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끓는 것을 더듬는다니까 요거 안에 있는 두 글자만 보면 술목 관계이고요. 그죠? 더듬는다라는 게 서술어로서 뭐뭐 다루 풀이가 되니까 그 탕은 끓는다라는 거지만 그거는 끓는 어떤 물건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물을 뜻하는 끓는 물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끓는 물을 더듬는다. 그래서 이 두 글자는 술목 관계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술목 관계인 두 글자가 하나로서 뭐뭐와 같다가 되니까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느냐? 보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끓는 물을 더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번역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보통 쓰면 A는 뭐뭐와 같다 이렇게 보통 되거든요. 그래서 뭐 끓는 물을 더듬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예를 들면 이제 나쁜 일을 뭐 하는 거, 나쁜 일을 보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뭐 끓는 물을 그 더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여기시면 이제 어떤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견불선 여탐탕 이렇게 원래는 되어 있습니다. 원래 문장은요. 그래서 견불선이니까 볼견자, 그죠? 안이불자, 그 다음에 착할 선자. 예. 견불선 하는 것을 견불선이 뭐뭐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장을 만드실 때 여는 이제 뭐뭐와 같다 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 가호부라고 했네요. 가호부. 가는 집가자고요. 호는 이게 이제 영웅 호골할 때 호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호화롭다라는 그 동사로서 쓰였습니다. 호화롭다라는 서술어로 쓰였기 때문에 부라는 것도 부유하다라는 의미로서 쓰였습니다. 그래서 서술어가 두 개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집이 호화롭고 부유하다 이런 의미로서 쓰였습니다. 예. 혼자 하신 거 하고 똑같죠? 예. 똑같으실 겁니다. 예. 자, 오늘 또 네 글자 들어가야 되는데, 요 착할 선자 쫙 보니까 외울 때 옛날에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예. 양의 요 입이 참 착하구나 이렇게 배웠었던 기억이 납니다. 깃뿌리자도 기억이 나는데 선비의 선비가 묘하게 입을 벌리고 웃고 있네 이렇게 해서 그죠? 네, 그런 거 옛날에 이렇게 외웠던 기억들이 조금씩 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사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학상장이라고 했습니다. 자, 교는요 가르치다라는 뜻이고 학은 배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배우다. 그 다음에 상장 그랬습니다. 서로 상자에다가 장은 뭐 길다, 긴장자죠. 근데 여기서는 성장하다라는 의미로서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문장 이 네 글자로 된 거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풀이되는 방법이 둘둘 나눠서 해결이 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꼭 그렇게 될 거냐 이렇게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둘둘 나눠서 보시면 좋겠고 여기서 서술어가 뭔가 일단 찾아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교하고 학은 가르치고 배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은 서로라는 의미고 장은 성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장하다가 당연히 서술어가 되겠죠. 그래서 성장하다라는 것이 서술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 앞에 꾸미는 말이 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서로 성장한다. 그러면 서로라는 말은 꾸며주는 말이 되니까 당연히 앞쪽에 와야 됩니다. 상장이 되겠죠. 무엇이요?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그러니까 가르칠 교자에다가 그 다음에 배울 학자를 집어넣어서 교학이 서로 성장한다.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서로 성장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둘로 나누어지는 그런 네 글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그 얘기에 나오는 문장인데 이게 네 글자 수업이 아니면 사실은 한번 봤으면 하는 문장입니다. 참 좋은 문장입니다. 학연후에 지부족하고 교연후에 직원이라 지부족연후에 능자반야요 직원연후에 능자강야라 고로왈 교학상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문장입니다. 배운 연후에 부족함을 알고 가르친 연후에
곤란함을 알게 된다. 부족함을 안 연후에 능히 스스로 반성할 수 있고 곤란함을 안 연후에 능히 스스로 자강할 수 있다. 강할 수 있다. 고로 말하기를 교학상장이라고 한다. 참 좋은 문장인데 예, 너무 길어서 내자 수업에서는 안 맞아서 예, 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잠깐 보시고 그 다음에 상전벽해가 있습니다. 뽕나무 상자네요. 뽕나무 상자 위에는 손우자가 3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목이죠. 상전. 그 다음에 풀을 벽자를 쓰는데 임금왕자 쓰시고 흰백자 쓰시는데 이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글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돌석자를 쓰셔요. 상전벽해. 둘로 나눠서 보시라고 일단 했으니까요. 상전이 벽해가 되다라고 됐습니다. 근데 이게 참 문제가 뭐냐면요. 뽕나무산 밭전 푸를벽 바다해 서술어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서술어가 없으면 이게 서술어가 없는 문장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문장으로서는 좀 문제가 있죠. 근데 한문에서 명사로 끝나도 여기다가 이다로 풀이를 넣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명사로 끝났다고 해도 그냥 서술어로서 그냥 생각을 해서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경우가 있고, 물론 그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끝에다가 야라던가 또는 어조사 의라던가 이런 것들을 넣어 가지고서 문장이 여기서 서술어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또는 앞쪽에서 요즘은 시가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시라는 글자를 이제 많이 쓰는데 뭐뭐이다라는 글자로서 중국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술어로서 따로 표시를 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명사로 끝나는 경우에. 근데 이렇게만 돼도 사실은 명사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없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구나라고 좀 보셔야 되고요. 상전이 벽해가 되다라고 해서 뽕나무 상자인데 뽕나무 밭이 되겠네요. 뽕나무 밭이 그 다음에 벽해가 되다. 그러면 여기가 전체가 서술어가 된다면 서술어 앞에는 뭐가 와야 됩니까? 주어가 와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주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전이 벽해가 되다.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게 이제 사자성어로 쓰이다 보니까요. 예, 이렇게 사자성어는 이런 경우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뽕나무 상자 가만히 보시면 나무 위에 손우자가 3개나 있습니다. 이게 뽕나무 뽕나무 잎을 손으로 따가지고 벌레들 이제 키우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제 누에 그거 해가지고서 이제 명주 실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이 위에 있는 글자. 그래서 뽕나무 상자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글자인데, 요 글자가 저희가 퀴즈로서 많이 물어보는 글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왕자의 왕이지, 그 다음에 백자의 이백. 그래서 왕이지하고 이백이가 돌 석상으로 있는 글자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글자. 그래서 푸를벽자 이렇게 흔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왕이지라는 사람하고 이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왕이지는 어떤 사람이죠? 글을 잘 쓰시는 분이죠. 해서하고 행서하고 초서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분이 뭐 거의 정립하셨다 싶을 정도로 글씨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 글씨를 배우시는 서예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백이라는 사람은 이태백이라고도 하죠. 이백이라 하시는 분은 이분은 이제 시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니. 시의 신선이다라는 의미로서 시선이라는 표현으로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백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왕이지는 서예의 성인이다. 그래서 서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뭐가 하나 빠졌는데 뭐가 빠졌냐면 시의 신선 말고 또 누가 계셔야 되죠? 시의 성인이 계셔야 되죠. 그래서 시성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시죠? 두보. 예. 두보 계시지 않습니까?
두보라는 분은 시성이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 세 분은 좀 잘 알고 계셔야 되는 상식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전벽해를 보셨고, 이 저기 뭡니까? 이 뽕나무 상자 그 나온 김에 부상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부상? 한문하시는 분들은 가끔 듣는 나무인데 동쪽에 있습니다. 네, 동쪽 끝에서 자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동쪽 끝에서 이렇게 자라는 나무인데 그 나무가 이 높이가 대략 한 300리, 300리라고 합니다. 리. 그러니까 우리 저기 여기서 저 대구 간다 그러면 찍으면 뭐 300 몇십 뭐 이렇게 300km, 400km 나오죠. 그 정도 길이인 것 같습니다. 한 4km 정도. 그 정도. 여기 둘레를 몇 명이냐 한 200명. 200명이 손을 잡고 이렇게 또르르륵 하면 여기 정도 된답니다. 이게 동쪽 끝에 있는 나무입니다. 이게 이제 자불부자를 쓰는데요. 도울부, 자불부. 이게 여기서 이제 이 나무가 이제 손으로 이 해를 이렇게 잡고 있다가 이제 아침이 되면 해를 놔줍니다. 그러면 얘가 쭉 나와가지고 뜨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들어가고 다시 이렇게 오면 또 잡아놨다가 또 보내고 이렇게 해서 부상이라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뭐 전설의 나무죠. 진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설에 그렇게 전해지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또 보시겠습니다. 인성본선이라는 말이 있네요. 인성본선. 인성, 사람 인자, 성은 성품 성자. 본은 원래 근본 본자죠. 여기서는 뭐 본래라는 뜻으로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은 착할 선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서술어로 볼 수 있는 거는 마찬가지로 선하다라는 착할 선자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본래 선하다 이렇게 되니까 본성이라는 말에서 본선이라는 말에서 서술어 앞에 꾸미는 말 본래부터 선하다. 누가요? 인성이. 사람의 성품이. 사람의 성품이 본래부터 선하다. 여기가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서술어의 앞에 있는 말은 뭐가 되죠?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인성이, 성품이, 사람의 성품이 본래 선하다. 요 말들은 뭡니까? 사실은 요거를 꾸미는 말들이죠. 그러니까 앞에 왔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성품이 선하답니다. 그런데 성품이 본래 선하다. 누구의? 사람의 성품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구조, 아주 잘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걸 주장하신 분이 성선설이죠. 성선설. 맹자님께서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맹자님이 주장하신 건 성선설. 원래 이제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라는 성선설이고요. 근데 순자님은 성악설을 주장하셨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악하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취하는 관점은 똑같습니다. 결론은 같은 걸로 가는 겁니다. 착한 사람이 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원래 착했던 사람이니까 더럽히지 않고 또는 더럽혀진 걸 깨끗하게 교육을 통해 가지고 해서 착한 사람으로 만들자라는 거고요. 이제 성악설은 얘는 원래 더러운 애인데 교육을 통해 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 가지고 착한 사람으로 만들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결국은 똑같이 착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군자가 되자라는 말은 똑같은데 이렇게 이 시작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좀 강압적인 게 좀 강합니다. 이제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좀 두들겨 패고 좀 이래 가지고서 해야 된다라는 차원이 좀 강하고 여기는 이제 어떤 감화시키는 그런 쪽이 좀 강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통으로 오히려 맹자님 쪽으로 들어갔죠, 사실은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번 보시겠습니다. 형의 재경이라는 말이 있네요. 형의 재경. 형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문장 속에서 재가 나오면 상대되는 글자가 나온 겁니다. 한문에서 상대적인 글자가 나오면 반드시 걔하고 얘하고가 어떤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굉장히 상대적인 글자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형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재가 나와야겠구나라고 됐고요. 그 다음에 형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동생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예, 공경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공경경자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은 사랑하고 아우는 공경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문장 가운데 나누시고요. 가만히 보면 자, 사랑하다라는 말 서술어, 형은 이라고 했으니까 주어. 그래서 주어 서술어 구조고요. 마찬가지로 재경도 아우는 공경한다. 주어 서술어입니다. 그대로 되죠. 그러면 이렇게만 끝내기는 좀 그렇고 만약에 아버지가 있고 반대의 상대의 개념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들, 자식이 있겠네요.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해줄까요? 자식을 사랑해 주시겠죠. 그래서 사랑 자자를 써줍니다. 아버지는 사랑해 주시고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겠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부자자효, 형의 재경. 그러니까 이 구조를 익히시면 이 문장 구조를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구조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이건 구조를 중심으로 잘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보시면 형무의복이라고 했네요. 형무의복. 자, 없을 무자가 나왔습니다. 전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유자가 있거나 무자가 있을 경우 물론 100%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 아닙니다. 뭐뭐이 없다. 뭐뭐이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되죠, 보통이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건 당연히 주어고요. 그래서 형이 뭐뭐가 없다.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복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형은 의복이 없다. 이렇게 번역이 되시고 그 다음에 동생은 뭐가 없을까요? 만약에 동생도 당연히 없어야지. 있는 것만 따지면 안 되죠. 예. 동생은 보통 음식이 없습니다. 동생은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음식. 그래서 형무의복이여든 어찌 매필헌지하고 재무 음식이여든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이 만들어지죠. 보통. 그래서 형무의복, 재무 음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한번 보시면 24번 이제 또 보시겠네요. 여기 그 한자 위에 꼭 그 풀이 순서를 한 번씩 꼭 좀 집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옛날에 이제 서당에서 공부하다 보면 꼭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찝어가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옛날에는 그게 이제 집어가면서 이렇게 딱딱딱 하는 게 그런 풀이 순서나 또는 그 글자의 쓰임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위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풀이 순서를 이렇게 한 번씩 찝어보는 게 그게 이제 참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인생 세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간이라는 단어는요, 세상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그 단어에 대해서는 조금 학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런 그 개념어라고 그럴까요? 용어에 해당하는 것들은 좀 이해를 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세간, 세상. 사람이 세상을
살다. 이건 그냥 해석이 되네요. 근데 당연히 여기가 이제 살다가 되니까 이거는 당연히 서술어가 되겠고, 서술어 앞에 있으니까 주어겠고, 그 다음에 세상을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살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살다. 이렇게 1, 4, 2, 3 뭐 이런 식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한 번씩 적어보시면 좋겠고요. 사람이 몇 년을 산다 그러면은 30년은 기본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돼서 10 해서 30년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평균 나이가 옛날에는 한 40 정도, 40 뭐 초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가 좀 그렇죠. 예. 뭐 인생 70 고래희라는 말도 사실은 옛날 말에는 뭐 70살 되시는 분들도 참 드문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무류본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류본말. 자, 물건 물자고요. 있을 유자, 근본 본자, 끝말자. 당연히 유자가 있으면 서술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근데 뭐뭐이 있다라고 번역을 하신다고 보통. 그러니까 여기가 뭐뭐이에 해당하는 말이 되는 거죠. 앞에 주어. 그러니까 물에는 본말이 있다. 근본과 끝이 있다. 연결해서 하나 보면 일에는 뭐가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도 일에는 종시가 있다. 이거 원래는 시종이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죠? 네. 근데 어쨌든 종시가 있다. 끝과 시작이 있다. 이거는 예. 이 의미는요. 요거요. 요건 이제 당연히 주어고요. 뭐뭐이 있다니까 이거는 이로 끝났으니까 이건 보어로 보셔야 됩니다. 보어, 서술어, 그 다음에 주어. 예. 그래서 일에는 종시가 있다. 그래서 주술보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미적으로 보면은 이건 이제 어떤 그 사물의 질서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고 근본이 있으면 또 끝이 있고 끝말 끝도 있고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의 그런 어떤 그 질서, 사물의 질서 뭐 이런 것들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지부모라는 말이 나왔네요. 수지부모. 이 말은 좀 많이 쓰죠.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불감해상이 효지시하요 라고 해가지고서 많이 봤던 문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가 원래는 신체 발부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이렇게 된 문장입니다. 원래는요. 요거만 나왔는데요. 요거는 이제 문제가 요거가 문제가 됩니다. 요게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는 이게 이제 저희가 어조사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용법이 5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원래는 갈지도 되죠. 가다라는 뜻도 있고요. 이게 동사입니다. 근데 그것이라는 또는 그 사람이라는 대명사로도 씁니다. 그래서 대명사의 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뭐이라고 해가지고 주격, 조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뭐를로 해서 목적격 조사. 그 다음에 뭐뭐의, 뭐뭐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관형격 조사로서도 씁니다. 이게 5가지가 기본 용법입니다. 요 중에 이제 이게 뭘로 쓰였느냐,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여기서는 그것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수지, 부모, 그러면 부모에게서 그것을 받았다. 여기서 서술어는 이거 하나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목적어죠. 부모에게서. 그러니까 이거는 보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게 주어가 아닙니다. 여기 앞에 있는 이게 신체 발부는 주어가 아닙니다. 이거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어가 앞에 나와가지고 신체 발부, 그것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목적어가 기니까 앞에 나와가지고 강조를 해주면서 여기에는 지자만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해석을 안 해도 자연스럽습니다. 어떻게 되냐? 신체 발부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라.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자연스럽죠, 사실은. 그래서 이 지는 요거를 대명사로서 쓰인 것이고, 요것이 앞에 간 이유는 어떤 그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요거의 용법은 5가지가 있는데, 일단 알아두셔야 됩니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외워두셔야 되는데, 뒤쪽에 이제 허사의 쓰임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만, 기본 용법은 이거다라는 거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이게 그것이라는 대명사로 쓰이는 것이 하고, 그 다음에 관형격 조사라서 뭐뭐의 뭐뭐한, 그러니까 수식의 개념으로 쓰일 때 이게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는 반드시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서 이게 그거 둘 중에 어느 거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박아이문이라는 글자네요. 자,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데요. 요 글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넓을 박자입니다. 나자죠. 써있자 그럴 문자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얘가 서술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넓다라는 의미니까요. 그러면 나를 넓히다 이렇게 됩니다. 나를 넓히다. 요 그대로 하면요. 그리고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요 써있자가 되면 뭐뭐로써라고 번역을 합니다. 뭐뭐로써, 뭐뭐로서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자격격이라고도 하고요. 요거는 기국격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뭐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뭐뭐로써 이렇게 번역이 된다. 요거 하나만 일단 기억을 하시고, 단 뒤에 말을 잡아가지고 뭐뭐로써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요거로써라고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얘가 앞쪽에 있기 때문에 전치사라고 흔히 얘기하고, 이거 말고 뒤쪽에서 얘를 이렇게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뒤에 있기 때문에 후치사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써있자가 쓰이면 뭐뭐로써라고 번역이 되는데, 얘가 뒤에 말을 잡아가지고 뭐뭐로써다. 그래서 문으로써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문으로써 나를 넓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나를 넓히다니까 얘는 목적어죠. 얘는 서술어. 그죠? 그래서 얘는 술목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뭐뭐로써라고 되는데 정확하게 본다면 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요. 보라고 보는 게 맞는데 이게 여기만 쓰이는 게 아니라 여기 앞쪽으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으로써 나를 넓히다 해가지고 얘가 앞쪽에 쓰이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뒤에 보면은 그 28번에는 이재발신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써있자가 앞쪽으로 와 있지 않습니까? 앞쪽에 와가지고서 쓰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뒤바뀌어져도 상관없는데 얘는 앞에 와 있고 얘는 뒤에 가 있는 그런 형태죠. 근데 이게 이제 원래로 따지면 28번에 있는 게 더 맞습니다. 더 자주 쓰는 형식이고요. 근데 이 위에 있는 형식이 오히려 좀 덜 자주 나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게 앞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뒤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요거는 좀 하여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 이렇게 같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의미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걸 더 강조하느냐라는 거거든요. 이 밑에 것까지 같이 얘기하면 이재발신이라고 할 때 그 제물로서라고 되거든요. 28번에 제물로서 그 다음에 발은 필발자, 솔발자 일으키다라는 의미로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물로서 몸을 일으키다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로써 뭐를 했느냐라는 게 뭐로써가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가 먼저 앞에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바가 이문에서는 나를 넓히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얘가 앞에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중요한 것이 앞으로 나온다. 이런 개념으로 좀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뭐 앞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의미상으로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써이자의 용법도 원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써이자가 그냥 그래서와 같은 그런 그래서와 같은 거라고 하면 이제 이 마리을 이자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그냥 연결해서 쓰이는 경우도 있고 뭐 뭐뭐 때문이다. 뭐뭐인 까닭, 이유 이런 의미로서 쓰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써이자의 용법은 좀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은 뭐뭐로써 요거 하나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가 이문 그러면 나를 넓히다. 정확하게는 뭐죠? 나의 지식을 넓히는 겁니다. 나의 지식을. 뭐로써요? 문으로써. 그러니까 넓히는 것 중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은 나의 지식을 넓히는 게 중요한 거죠. 도구가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그래서 얘가 앞에 있는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장이 원래는 야가 이래라고 해가지고 예로서 나를 요약하다라는 문장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서 나를 요약한다. 그러니까 문으로서는 지식을 넓히고 예로서는 어떤 요약한다라는 거는 그 절제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절로서는 자신을 절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제 문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써이자의 용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좀 아셔야 되는데 지금은 뭐뭐로써 그리고 뒤에 말을 잡아가지고서 풀이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28번도 했습니다만은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원래는 요 말이 들어가 있고요. 이재발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자는 어진 사람은 재물로서 발신 몸을 일으킨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재물로서 몸을 일으킨다. 이때는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나온 겁니다. 예. 그 뒤에 문장이 똑같은 문장입니다. 불인자는 몸으로써 재물을 일으킨다. 예.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죠? 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어진 사람은 재물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막 이렇게 쓰고 이래 가지고서 몸을 영광되게 이렇게 만들어 주겠구나. 이렇게 되고요. 어질지 못한 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몸으로써 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재물을 막 일으키려고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얘가 앞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의미상으로 볼 때. 그죠? 그래서 인자는 이재발신, 불인자는 이신발제.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 구조인데도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그 다음에 29번은 제후인지라고 했습니다. 제후라고 하면 황제 밑에 있는 거죠. 옛날에 그 전설상의 임금이 삼황오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삼황오제에서 황제라는 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진시황 황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첫 번째 황제니까 진시 황제라고 했죠. 시황제, 첫 번째라는 의미죠. 두 번째 황제는 두 번째, 이 번째 황제, 세 번째 황제, 네 번째 황제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두 번째에서 없어져 버렸죠. 두 번째 호해라는 놈이 왕이 됐었는데 황제가 됐었는데 워낙 좀 바보 같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밑에 있는 신하가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리는 바람에 나라가 그 항우하고 유방이 쳐들어와 가지고서 망했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초한전 쫙 해가지고서 이 장기 두는 그런 걸로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한 나라가 다시 삼국지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후라고 한다면은 원래 여기 그 황제가 중앙에 있으면 요 주변에 있는 왕들을 우리가 제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워낙 강력해가지고 제후로 그 이름만 주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서 직접 파견을 보내가지고 왕으로 삼아가지고 제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본토 내에서는 보통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뭐 자기 동생, 뭐 친척들 이런 사람들 또는 공을 세운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보내죠. 멀리 있는 데는 그냥 독립해 주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도 제후국이라고 보통 그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후인지라고 했습니다. 제후인지. 지가 여기서 이제 뭐로 쓰였느냐 이걸로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 뭐로 봐야 될까요? 대명사죠. 대명사 아니면 관형격 조사 둘 중에 하나로 일단 살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것을 참다라는 말입니다. 참을인자. 제후인지에서 참을인자 써가지고 그것을 참는다라고 했습니다. 5가지 용법 중에 이게 대명사로서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참다. 그러면 제후가 그것을 참는다라고 했으니까 다른 걸 얼마든지 넣으면 이 문장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뭐뭐가 무엇을 참는다의 문장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주어만 다 바꿔도 되죠. 뭐 남편이 그것을 참는다. 아내가 그것을 참는다. 그죠? 형이 그것을 참는다. 얼마든지 앞에 주어를 바꿔주면서 문장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 문장에서도 원래는 천자인지, 형제인지, 부모인지, 그 다음에 관리인지, 부처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인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자가 그것을 참고 그 다음에 형제가 그것을 참고 부모가 그것을 참고 이런 식으로 문장이 쭉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구조만 이해를 하시면 그 이후의 문장도 다 이해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끊어놓고 이렇게 보시면요. 제가 이 끊어놓는 게 누구가 그것을 참는다라고 할 때 이 구조에 의해서 지금 다 끊고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문장의 성분이라고 그러거든요. 문장 성분. 그래서 주어가 아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술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보어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저희가 되도록이면 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2개씩 끊어지고 뭐 1개씩 끊어지고 하는 이게 기본이 이 문장 성분으로 끊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과 문장이 연결이 되는 경우라면은 여기를 당연히 한 번만 끊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한 글자 한 글자는 굳이 나눌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요렇게 나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기본으로 나누는 것도 있고 문장 성분으로 나눠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지는 그 개념을 조금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민덕귀후라고 그랬네요. 민덕귀후. 백성민. 덕덕자는 이렇게 쓰셔야죠. 그 다음에 돌아갈 귀자. 후. 덕터우르자입니다. 여기서도 어쨌든 쭉 보시면 돌아가다라는 게 서술어로 쓰일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네요. 백성민, 큰덕, 돌아갈 귀, 두터울 후. 그죠? 그러면 돌아가다라는 말이 서술어로 쓰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앞에 있는 거는 주어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민덕이, 백성의 덕이 돌아간다. 어디에 두터운 곳에 돌아간다. 그래서 이 문장은 그대로 풀이를 하면 백성의 덕이 두터운 데로 돌아간다.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직역을 하시면요. 그 다음에 근데 뭐 의미상으로는 사실은 민의 덕이 두터운 곳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는 것이 민의 덕이 두터워지다, 두터워지다 그런 의미로서 문장을 나중에 연결되는 문장을 보시면 민의 덕이 두터워지다라는 의미로서 쓰인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직역을 배우는 거니까 민의 덕이 두터운 곳으로 돌아가다 이렇게만 풀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덕덕자 그렇게 외우셔야 되고 돌아갈 귀자도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네요. 네. 두터운 곳에 그러니까 보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호입니다. 보호입니다. 그래서 주술보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군자우도. 군자우도라고 했습니다. 일단 문장을 한번 보시죠. 보시면 군자는 단어로서 쓰입니다. 이런 단어는 외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군자의 의미가 뭐죠? 덕이 높은 사람이죠. 덕이 높은 반대는 누굴까요? 소인. 소인입니다. 소인. 군자의 반대는 소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덕이 높은 사람을 우리가 군자라고 하죠. 원래는 여기 임금 군자인데 임금처럼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인데 덕도 높은 사람 이런 개념에서 이제 변형이 돼가지고 군자의 의미가 덕이 높은 사람 이 정도의 의미로 많이 변형이 된 겁니다. 원래는 군자 그러면 임금의 자식이죠. 원래는 소인이라는 건 작을 소 사람인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근심하다라고 했습니다. 근심할 우자. 그러면 얘 앞에 있는 거가 주어. 군자가 근심하다. 무엇을 근심하다?
도를 근심하다. 예. 군자는 도를 근심해야 됩니다. 도가 뭐라고 했죠? 사람이 살아가야 될 길. 그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그게 이제 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근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소인은 뭘 근심을 할까요? 재물을 근심하죠.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그죠? 예. 그래서 소인은 자기가 가난해질까? 그거를 이제 근심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내축 넣는다면 이런 말도 하나 만들 수 있겠죠. 소인은 우빈이라. 이렇게 이런 문장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자는 우도하고 소인은 우빈한다. 이렇게 문장 만드실 수 있습니다. 뭐 실제로 문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예,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 연결해 가지고서 군자가 아주 가난하면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못 먹어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자인 겁니다. 예, 단사표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공자 제자 중에 제1제자가 있죠. 회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안회라고. 그분은 아주 가난했는데도 그래서 그냥 진짜 먹을 게 너무 없을 정도로 심지어는 굶어 죽었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도를 생각했습니다. 학문을 닦고. 그래서 그리고 전에 한 말씀 드렸던 거 있었죠. 유항산, 무항심, 유항산, 유항심, 무항산, 무항심. 그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군자는 이 항산, 그러니까 일정하게 뭔가 벌어들이는 게 없더라도 무항산이라도 유항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 그 선비 정신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내가 굶어 죽더라도 이러면서 예,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느 분이 죽을 때였나 모르겠네. 공자 제자 중에 제1번째 제자, 1번째라고 그러면 좀 그렇습니다만 자로라고 있습니다. 자로라고. 그분이 나이 차이가 9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분하고 이제 공자님하고 9살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분이 죽을 때 하신 말씀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죽었었습니다. 이제 뭘 어쩌게 얘기하다가 왕이 화가 나가지고 뭐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각근이 이제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군자는 죽더라도 각근을 메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각근을 메시고 이렇게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선비정신이라는 게 아주 그냥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은 굶더라도 식술을 들었나? 그것도 근심 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허생이나 이런 걸 보면은 10년을 기약하고 허생이라는 사람이 허생전에 10년을 기약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한 7년 되니까 마누라가 도저히 맨날 굶으니까 이거 못 살겠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좀 뭘 좀 벌어와라 그랬더니 내가 공부를 이 책만 보는 것만 배웠지 내가 배운 게 없어서 못 하겠다. 아니 뭘 좀 만들어서 좀 해가지고 뭘 해서 좀 팔기라도 하든지. 난 상인일 배운 적 없다. 뭐 만드는 거는 공인에 대한 건 배운 적도 없다. 아무것도. 그러면 도둑질을 왜 못하냐 이런 말을 막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허생이가 에이씨 내가 7년밖에 안 됐는데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고서는 집을 나와 버렸습니다. 집을 나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소설에서 보면은 이제 그 변부자라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제 돈을 얻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매점 매석하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막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옛날 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 가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좀 문제이긴 하죠. 문제이긴 한데 그런 정도로 어떤 그 정신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거죠. 도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자로라는 분이 9살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만은 공자님 제자를 크게 두 개의 부류로 나눕니다. 공자님 제자가 몇 분이 있었냐면 대략 한 3,000명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학원을 차리셨으면 아마 떼부자가 되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중에서 그래도 뽑으시면 77명을 뽑고요. 또 그 중에서 또 공문 10철이라 가지고 또 10명을 또 뽑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부류를 크게 둘로 나눠서 보는데
공자님하고 20살 차이가 나는 그룹이 한 그룹입니다. 이 자로 선생님은 뭐 9살이긴 합니다만 여기 들어가셨고, 그 다음에 또 40살 차이가 나시는 또 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자님 제자와 같구나, 아우와 같구나. 그래서 아우. 그 다음에 여기는 자식과 같구나. 그래서 아들자. 그래서 제자라는 말이 생겼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자. 우리가 제자들 할 때 제자가 그런 의미로서 만들어졌다고도 합니다. 아이고, 이거 적으면 안 되는데. 예. 부당,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죠? 예, 안 보이시죠? 예. 부당우빈이라라고 했습니다. 앞에 문장이 뭐였냐면 방금 전에 배웠던 군자우도 해야 되지. 군자는 진짜 안 보이네요, 이제는. 군자는 도를 근심해야 되지. 예, 마땅히 근심해서는 안 된다. 무엇을요? 가난한 것을 근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가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군자들은 국록을 먹기는 어려웠어요. 예? 국록을 먹기는 좀 어려웠대 군자는. 그러니까 군자라는 분들이 이제 보통은 선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벼슬을 하지 않을 때는 선비 사자를 쓰고요. 벼슬을 하면 대부가 된다 해서 사대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벼슬을 나가면 좋은데 벼슬을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굶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공부를 옛날에 이렇게 많이 한다라는 거는 집이 잘 산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책 하나도 굉장히 비싸고요. 그리고 이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공부도 하고 또 지방에서 유지가 되고 이러는 거지. 집안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면 이렇게 공부를 못 합니다. 사실은. 예. 태계 선생님도 뭐 노비가 한 300명씩 있었다는 그 이렇게 기록에 보면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정도로 다들 지방에서 굉장한 이제 옛날로 보면 호족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있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누라 고생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시간 날 때마다 배틀하고 뭐 농사 짓고 맨날 그랬죠. 그래서 없는 집에서는 부인이 고생을 많이 하는 거고 있는 집에서는 이제 뭐 옛날에 그 재산들이 워낙 많으니까 또 편하게 살겠고 그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시삼백이라는 말이 있네요. 외울 송자입니다. 외우다라는 말이 있으면 보니까 이게 서술어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서술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요거를 외우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술, 목 관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 300이라니까 시로 된 시를 300개를 외우다 이렇게 되겠네요. 시 300을 외우다. 여기서 원래 시 300은 그냥 진짜 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진짜 시입니다. 그 시를 한 300편 외우면 뭐 말을 해도 또는 인기응변이든 뭐 이런 뭐 웬만한 거는 다 진짜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를 쓰고 싶다 그러면 시 한 300편 외우시면 얼마나 시를 잘 쓰시게 될지 모릅니다. 진짜 한 시 한 300편 외워보시면, 아니 300편도 많습니다. 한 100편 그 정도 외우기 시작하면 벌써 이 쓰시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 300편 외웠다 그러면 진짜 엄청나게 외우신 겁니다. 이 정도면 뭐 웬만한 시는 다 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감각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래 근데 이제 보통은 이 시 그러면 우리가 시경을 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장은 아닙니다만 시경이 이제 그 옛날 시경이 이제 무슨 책이냐면 우리가 유교의 기본 서적 사서 삼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노노맹자 대학 중용은 이제 사서고요. 그 다음에 삼경은 시경, 서경, 역경 이렇게 해서 역경은 주역책이고요. 그러니까 시경이라는 책이 이 춘추 전국 시대 중국 땅에서
이제 그 백성들이 부르던 민요입니다. 민요를 전부 다 채집을 했습니다. 그 채집을 하니까 한 300편이, 3000편이 나옵니다. 이 3000편을 가지고 공자님께서 정리를 하셨습니다. 아, 요건 빼고, 요건 괜찮다 해서 넣어가지고서 311편을 정리를 하셨습니다. 요거를 정리한 게 바로 시경인 겁니다. 그래서 시경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지금 내려올 때 이게 분석행위에서 한번 싹 다 타버렸지 않습니까? 생각나는 대로 막 적어가지고서 기록한 거 뭐 저 조사하고 해가지고서 305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경에 305편이 있다고 합니다. 크게 이제 뭡니까 저기 큰 분류로 풍아송 이래가지고 시경이 세 부류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대하소화도 있고 이렇게 나눠지긴 합니다만 크게는 이제 풍아송해서 세 부류로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문에서 시가 나오면 얘는 시경을 뜻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시면 맞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경이 그런 개념으로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기 춘추를 합치면 우리가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기 춘추까지 해서 오경,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 그 정도 공부하셔야 된다. 옛날에 지금은 못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보실까요? 환부지인이라는 말이 있네요. 환부지인. 근심하다라는 뜻입니다. 근심하다. 그 다음에 부지인. 한문에서 사람 인자가 쓰이면 다른 사람입니다. 남, 타인을 뜻합니다. 그래서 인자가 쓰이면 다른 사람, 타인이구나 이렇게 아셔야 되고요. 반대의 개념으로 상대자로서 쓰이는 거는 몸기자를 보통 씁니다. 그래서 기. 그래서 기자를 쓰면 자기 자신을 뜻하는 것이고 인자를 쓰면 타인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환, 근심하다, 서술어로 보시고요. 부지인이라는 말입니다. 부지인. 무슨 말일까요? 알아주지 않다. 그지? 그러니까 알지자에다가 아니불자니까요. 알아주지 않는다. 자, 인자가 붙어 다른 사람. 그죠? 다른 사람을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걸 딸리 번역도 얼마든지 가능은 합니다만 원래 문장 속에서는 그런 문장으로서 남을 알아주지 못함을 근심하라. 그러면 얘기 전체가 뭐가 되나요? 뭐뭐를에 해당하니까 얘는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뭐를 근심하다. 남을 알아주지 못함을 근심하라. 원래는 이제 남이 자기를 알아주는 것, 남이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그걸 근심하지 말고 남을 알아주지 못하는 거를 근심해라. 그러니까 거꾸로 남을 좀 잘 알아주면 줘야지 네가 남이 이제 자기를 알아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나온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환부지인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 지자 전에 말씀드렸죠. 지라고 돼서 지읒이 사용됐으니까 얘는 불이 아니라 부로 읽어야 된다. 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지인 이렇게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문제네요. 그 다음이 조금 문제입니다. 요거는 이 문장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고요. 설명도 조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종심소욕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요 글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자. 우리가 뭐뭐한 바, 그래서 바소자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요 글자가 문제가 됩니다. 요 글자도 뒤에 말을 잡아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요 글자도 반드시. 그래서 하고자 하는 바. 하고자 할 욕자지 않습니까? 그죠? 하고자 할, 이게 계곡곡자고요.
하품음자입니다. 그래서 계곡에서 물을 마시려고 하다. 그래서 하품을 하시 물을 마시는 거죠. 그래서 하고자 할 욕자고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욕심인 겁니다. 그래서 마음심이 붙으면 욕심이 됩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반드시 요 글자는 요 뒤에 말을 잡아가지고 해석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마음을 쫓다. 그죠? 근데 이렇게 해석이 안 되죠. 쫓는다라는 거는 일단 서술어로 볼 수 있겠네요. 마음을 쫓다.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쫓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체가 목적어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쫓다. 종심소욕입니다. 종심소욕. 예. 일단은 소자가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이 종심소욕이라는 말이 뭐죠? 종심소욕, 불유구 합쳐가지고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쫓더라도 불유구 법을 넘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심소욕 불유구를 우리가 언제 70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생 70 고래이라는 말로 우리가 고희라는 말도 쓰고요. 근데 종심이라고 줄여가지고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 놓으니까 이게 원래대로 따지면요. 종심소욕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끊어지니까 당연히 이렇게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종심소욕. 그런데 이게 단어로 쓰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뭉쳐서 들립니다. 종심, 소욕, 불유구 이렇게 읽게 되는 겁니다. 이거 사실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되죠. 문장 속에서 보면 종심소욕, 불유구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데 이걸 하도 이제 종심 하다 보니까 이게 단어처럼 느껴져 가지고 조금 잘못 읽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만약 100살까지 살았으면 80, 90, 100살에 뭐라 그랬겠어요? 그걸 만들 필요가 없이 있습니다. 일단은 15 지우학이죠. 지우학. 그 다음에 30 이립, 40 부록, 50 지천명, 60 이순, 70 종심소욕 불유구 종심. 그리고 82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팔순이라고 저희가 쓰고 있고요. 그 다음 자 잠깐만요. 맨 뒤에 그래서 오늘 사실은 하나 더 설명할 게 있습니다. 맨 뒤에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나이가 있죠. 나이라고 해서 저희 요즘 통용해서 쓰는 거 대충 한번 보시면 15지우학이라는 거는 공자님 때문에 있는 말이니까 됐는데 20의 약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30 바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약관 중간에 하나 놓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그 관례 그래서 어른이 됐다고 이제 갓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24를 우리가 약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40, 50까지는 다 그렇게 됐고 60에도 이순이 있는데 육순이라고 해가지고서 다른 말로도 쓰죠. 요게 열흘 순자입니다. 요게 해일자가 날이고요. 요만큼을 한 단위로서 묶은 거를 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십진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요게 순 개념은 10일에 해당합니다. 10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순오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순오지라는 책이 있어요. 순오지는 며칠일까요? 15일입니다. 그래서 15일 만에 이 글을 써가지고 책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순오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그 속담 책이거든요. 속담이 이제 들어있는 책인데 이분이 15일 만에 적었다 해서 순오지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순이라는 건 열흘을 뜻하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육순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60일은 그 환갑, 회갑, 화갑, 이 갑이 문제인데요. 갑은 또 그 옆에 또 있습니다. 갑이 또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설명을 한번 하고, 이건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식갑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에 요거를 10개, 12개를 연결해가지고 쭉 만들면 총 60개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육식갑자라고도 얘기하고 그 갑이 돌아온다. 그래서 환갑 또는 회갑, 화갑이라고 그래가지고 61살이 되는 때죠. 그때 60살까지, 61살까지 사셨으니까 굉장히 그 당시에는 오래 사는 거기 때문에 이제 잔치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환갑잔치 많이 하셨고, 62살이 되면은 갑에서 하나 더 나아갔다. 그래서 나아갈 진자를 써서 진갑이라고 해서 61살을 우리가 진갑이라고 합니다. 70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생 70 고래희라는 말에서 고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드물이자 써가지고요. 그래서 고희. 칠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7, 7에다가 열을 순자 쓰신 거고, 그 다음에 77자는 그 초소를 쓰면 이게 77자 쓰면 희자가 이렇게 7자 이렇게 3개 쓰는 거하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희수라고 해서 쓰습니다. 그래서 기쁠 희자에다가 수는 이게 목숨 숫자거든요. 글자가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죠? 4, 1, 41, 01, 9촌. 예. 그래서 41이라는 사람하고 01이라는 사람이 9촌간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예, 됩니다. 그래서 예, 41, 01, 9촌. 예,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숨수. 그래서 요 글자가 생각보다 참 자주 나옵니다. 예, 생각보다 자주 나오거든요. 목숨 숫자. 그래서 우리 그 환갑잔치 뭐 이런데 어떤 분이 백수도라는 거를 백수도라는 그거를 이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숫자를 100개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써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412와 012가 9촌간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좀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는 팔수는 뭐 당연히 아시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미수는 미자가 쌀미자가 위에 그 8팔자가 뒤집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0자 그 다음에 밑에 8팔자 그래서 88번. 그래서 쌀미자는 88번에 손이 가야 농부가 손이 가야 그게 이제 뭐 쌀이 만들어진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수라고 되겠습니다. 88이고요. 망백은 바라볼 망자입니다. 그래서 100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91살을 이제 1에서 이제 쭉 보면 이제 100이 보이니까 그런 말씀을 쓰신 거고, 그 다음에 백수라고 할 때 이게 흰백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일백백자하고 다른 점이 뭐죠? 여기 하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빠졌으니까 이거는 99살. 그래서 백수는 오히려 99살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세를 저희가 상수라고 합니다. 그럼 상수가 있으면 사실은 중수도 있겠죠. 하수도 있을 거고, 그죠? 그래서 얘는 원래 중수는 얘는 80살을 뜻하고요. 얘는 원래 60살을 뜻합니다. 그래서 상수는 100살. 원래는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살까지 나이를 지칭하는 이름을 한번 정리해서 요건 상식이라서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외워보시죠. 15부터요. 15 한번 해볼까요? 15 지우학, 20 약관, 30 위립, 40 불어, 50 지천명, 60 이수, 61 환갑, 62 진가, 70 고이, 77 희수, 88 순, 88 미수, 91 망백, 99 백수, 100 상수. 노래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해볼까요?
15 지우학 20 약관 31입 40부록 50 지천명 62순 61 환갑 62 진갑 70 고이 77 이수 88순 88 미수 91 망백 99 백수 백상수. 네, 요거는 애들한테 아침마다 한 번씩만 노래 부르면 열흘이면 다 외웁니다. 네, 그래서 손자 손녀들 예, 한번 아침마다 열흘만 한번 노래로. 발표를 한번 하세요. 노래를. 노래를요. 필요합니다. 예. 노래로 어쨌든 외우시면 한 열흘이면 하여튼 외웁니다. 뭐 외우기 싫다고 해도 외우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노래로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시네요. 아까 나이에 대한 거가 종심소욕이라고 했네요. 그래서 소자에 대한 말씀만 요거만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꾸미는 말이 뒤에 있다. 꾸미는 말이 반드시 뒤에 있다. 요거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뭐하는 바 요렇게 해석을 한다. 요것만 이해하시고 그 다음 거는 또 잠깐 좀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쉬겠습니다. 예.